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과정, 석사과정을 다니면서 이제 통계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수리통계와 회계분석 현장 강의를 직접 진행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에서 수리통계에 관련된 수업들의 조교도 진행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서울대학교 통계대학원 입학시험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대략 수리통계, 회계분석, 여기에 추가로 해석개론, 선형대수 정도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수업을 다 들었기 때문에 해당 강의 노트나 강의 교재 가지고 복습을 하고 개념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데 초점을 최대한 맞췄었고요. 그리고 준비 기간 같은 경우에는 대략 제가 6개월 정도, 총 해서 6개월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공부 시간이 대략 한 최소 6시간 정도는, 주말까지 해서 최소 6시간 정도는 잡았던 것 같고요. 여기에 제가 사실 학부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도 같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수업에 투자하는 수업 시간 내용 공부하는 시간을 빼면은 그 이외의 시간은 사실상 전부 다 통계대학원 준비하는데 할애를 했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사실 교과서 위주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으면은 그걸 끝까지 파고들어서 이제 이해하고자 하는 좀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선 제 수업은 수리통계 1, 수리통계 2, 그리고 선형대수와 회계분석을 같이 묶어놓은 수업 해가지고 총 3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3가지 수업이 사실상 학부 수준에서 배우시는 수리통계와 회계분석 전 범위를 모두 커버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에 제약이 없는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꼼꼼하게 증명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수업의 수준에서 증명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면은 최대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우선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듣는 인원이 수강생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질문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꺼려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넷 강의에는 전혀 그런 부담 없이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시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장 강의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의 제약이 크게 좀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3시간 하는 수업을 개설한다고 치면요. 대략 제 수리통계 1 강의가 60시간에서 70시간인데 사실 3시간 수업을 한다 치지만은 쉬는 시간이라든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거를 고려를 한다면은 사실상 제가 수업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60에서 70시간짜리 수리통계 1 수업을 현장에서 제가 다 강의를 하려면 대략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수리통계 1만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수업을 실제로 개설을 하면은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도망가실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공부해야 될 게 수리통계 1뿐만 아니라 수리통계 2도 있고 회계분석도 있고 그 이외에 수학 과목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장 강의를 진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서 직접 증명해 보시라 하는 말도 많이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만 집어서 증명을 해드리고 대부분의 나머지 부분들은 혼자 연습 문제 같은 식으로 직접 해보시라는 식으로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인강을 찍으면서 느낀 거는 인강 같은 경우는 시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만큼 제가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세세하고 꼼꼼하게 모든 것을 다 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우선 강의는 최소한 2번 정도는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첫 번째 들으실 때는 수업 내용을 따라오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들으실 때는 이제 좀 통계학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 들으시다 보면은 통계를 제가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번 정도는 들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제가 설정을 해 두었으니까 뭐 크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미적분학을 굉장히 필수로 꼽고 있고요. 미적분학 중에서도 이제 특히 테일러 정리와 관련된 부분들, 테일러 급수와 관련된 부분들과 그리고 다변수 함수의 미분, 적분 관련된 부분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제 수업을 따라오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추천드리는 부분은 해석학이랑 선형대수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석학 같은 경우에는 대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극한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선형대수 같은 경우에는 이 벡터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두 과목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아직 저학년이시라거나 아니면 공부하시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좀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수리통계 교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수리통계학이 유명한 2가지 교재, 그러니까 김우철 교수님의 수리통계학 교재랑 호그 수리통계학 교재, 이 2가지 교재를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 2가지 교재를 기반으로 만들긴 했지만은 그 2가지 교재를 굳이 따로 찾아보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제가 꼼꼼하고 알차게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제가 수리통계 현장 감이를 하면서 느낀 경험들이라던가, 그리고 학교에서 조교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들도 함께 담았습니다. 네, 교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완벽하게 암기까지 하신다면 충분히 이제 합격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기초로 일단 공부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암기를 처음에 첫 번째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보면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일종의 뭐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스토리가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강의 시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라면은 제가 어려운 문제든 어려운 예시든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증명하고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느끼실 수도 있는 게, 어떤 강의를 보시면은 제가 한 문제를 거의 1시간 동안 한 회차에 푼 강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어려운 문제라고 제가 넘어가지 않고 전부 다 풀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질문 게시판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그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얻어가지는 것도 충분히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강의를 보시면 아마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네, 공부량이 아마 굉장히 많고 방대하긴 하지만 제가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